여러분,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모시는 홍재민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1세이신데요. 아내분이 건강방송을 보시고 녹두가 혈관 청소에 좋다며 매일 녹두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아내 정성이 고마워서 한 달 가까이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울렁거리고 손발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으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녹두를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드셨는데 그것이 문제라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녹두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진범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사를 끝까지 함께 따라오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녹두가 독이 되는 진짜 범인 세 가지, 녹두를 보약으로 바꾸는 황금 궁합 두 가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놀라운 비법 하나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먼저 용의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녹두가 도대체 어떤 식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녹두를 그냥 콩의 한 종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이게 단순한 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녹두는 모든 독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며 기운을 북돋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약재로 써온 천연 보물입니다. 현대 영양학 연구에서도 녹두의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녹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녹두의 폴리페놀 총량이 같은 무게의 검정콩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푸드케미스트리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녹두 단백질에서 추출한 특정 펩타이드가 혈압을 올리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두가 천연 혈압약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두의 진짜 비밀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녹두 껍질에 들어있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청소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와 독성 물질을 싹 쓸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 청소할 때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담듯이요. 잠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녹두 중에 껍질을 벗긴 깐 녹두가 있는데요. 깐 녹두를 쓰시면 이 핵심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 녹두를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장 가실 때 꼭 통 녹두로 고르세요. 자, 용의자 녹두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을 돕는 능력이 뛰어나고 혈관도 청소해주고 혈압 조절까지 도와주는 대단한 식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세대라면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피부가 빨리 늙는 진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몸속 활성산소입니다. 녹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밥상의 녹두 한 그릇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뼈와 관절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녹두에 들어있는 칼슘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셋째, 몸속 독소를 청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녹두가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력이 세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먹인 것이 녹두죽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수백 년 지혜가 담긴 전통 치유법이었던 겁니다. 넷째,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녹두의 식이섬유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되시는 마음, 우리 모두 충분히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녹두를 드셔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째, 부종을 가라앉혀줍니다.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분들 계시죠? 녹두의 칼륨이 몸속 과잉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5가지 효능을 들으시면 녹두는 완벽한 건강식품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홍재민 어르신에게는 문제가 생겼을까요? 녹두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여기서 수사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진범은 녹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우리의 잘못된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녹두라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누가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진범 3가지를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진범 첫 번째, 한약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두의 해독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한약의 유효 성분까지 분해해버립니다. 비싸게 처방받아 드시는 한약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녹두는 본래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어서 몸속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 능력이 약 성분도 독소로 인식하고 같이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한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녹두는 물론이고 숙주나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주나물이 녹두에서 자란 것이니까요. 한약 복용이 끝난 뒤에 녹두를 드시면 됩니다. 진범 2번째, 신장이 약한 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바로 홍재민 어르신의 경우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사실 3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잘 모르셨습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과 부종 방지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홍재민 어르신에게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녹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신장 상태에서 매일 먹는 양이 과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녹두에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한데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까지 많이 들어오면 신장에 이중 부담이 가는 겁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셨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녹두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진범 3번째, 빈속에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이 약하신 분이 공복에 차갑게 식은 녹두죽을 드시면 위에 직격탄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배탈이 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두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뒤에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따뜻한 상태로 드세요. 몸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린 분들도 녹두를 너무 자주 드시면 냉기가 더해질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진범 3가지를 모두 추적했습니다. 한약과의 충돌, 신장 약한 분의 과다 섭취, 빈속의 차가운 상태.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녹두는 여전히 우리 몸에 놀라운 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녹두를 제대로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궁합입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마늘입니다.
녹두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왜 좋은지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녹두는 몸속 독소를 청소하고 열을 내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로로 동시에 몸을 청소하는 겁니다. 위에서 빗자루로 쓸고 아래에서 걸레로 닦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두의 항산화 성분과 마늘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몸속 만성염증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암의 뿌리가 된다는 것 아시죠?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들의 시작점이 바로 염증입니다. 녹두 마늘죽을 만들어 보세요. 통 녹두를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4-5시간 불려둡니다. 바쁘시면 전날 밤에 불려두고 아침에 만드시면 됩니다. 불린 녹두를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어 중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25분에서 30분 삶아주세요. 녹두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스러지면 다 익은 겁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2숟가락을 넣고 5분 더 끓인 뒤 소금으로 간에 맞추시면 완성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까지 더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셔도 몸속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5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심하면 혼자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셔야 합니다. 녹두의 식물성 단백질과 돼지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도 식물성 단백질만 드실 때보다 좋아집니다. 녹두전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불린 녹두를 믹서기에 약간 굵게 갈아서 알갱이가 살짝 남도록 합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 잘게 썬 김치, 부추를 넣고 소금 간을 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한 숟가락씩 올려서 노릇하게 구우시면 됩니다. 항산화 성분과 양질의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한 장입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범은 녹두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법이었고 올바른 섭취법으로 드시면 녹두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 그 법이었고 올바른 궁합으로 드시면 녹두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녹두와 생강의 황금 비율입니다. 아까 진범 3번째에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녹두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생강입니다. 녹두는 차가운 성질, 생강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상극 같지만 함께 드시면 음양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녹두가 몸을 너무 차게 하려는 것을 생강이 따뜻하게 잡아주고 반대로 생강이 너무 뜨겁게 하려는 것을 녹두가 식혀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강조하신 중용의 지혜가 이 조합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 생강의 진절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녹두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을 넣으면 녹두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녹두 생강차를 만들어 보세요. 통 녹두 한 줌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 3컵, 생강 2-3쪽을 함께 넣어 3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이 차 한 잔이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반전, 녹두 새싹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녹두를 발화시키면 영양소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녹두 새싹, 그러니까 숙주나물의 원형인데요.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C 함량이 마른 녹두 대비 몇 배나 증가합니다. 또한 발화 과정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항영양소가 분해되어 소화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마른 녹두가 위에 부담이 되셨던 분들도 발화 녹두는 한결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녹두 새싹을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통 녹두를 하룻밤 물에 불린 뒤 천으로 덮어서 하루에 두세 번 물을 뿌려주면 사흘에서 나흘이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 새싹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시면 우리가 잘 아는 숙주나물이 됩니다. 시장에서 사오는 것보다 직접 키운 것이 훨씬 신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한약 드시는 분은 녹두를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숙주나물도 녹두에서 자란 것이니 한약 복용 기간에는 숙주나물도 함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반전. 이것이 오늘 가장 놀라운 내용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시거나 식후에 혈당이 확 오르시는 분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녹두를 익힌 뒤 식혀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녹두를 익혀서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뜨거울 때의 전분과 식었을 때의 전분이 다릅니다. 식은 녹두에서 생기는 변형 전분을 소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분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우리 혈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화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불어나면서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녹두 하나로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힌 녹두는 상온에서 너무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 이틀 안에 드세요. 다시 데우실 때는 팔팔 끓이지 마시고 살짝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항성 전분을 더 많이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천안에서 퇴직 약사로 오래 일하셨던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올해 66세이신데요. 약사 출신이시라 영양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다 아신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식혀서 드시는 방법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뒤 이 방법을 알게 되셔서 녹두죽을 끓인 뒤 상온에서 식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식후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을 팔던 사람이 밥상의 약을 몰랐다고요. 자, 오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녹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드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진범은 잘못된 섭취법이었습니다. 한약 드시는 기간에는 녹두를 피하시고 신장이 약하신 분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시고 빈속에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녹두는 우리 몸의 최고의 약이 됩니다. 마늘과 함께 녹두 마늘죽으로 돼지고기와 함께 녹두전으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은 생강을 함께 넣으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녹두 새싹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익힌 녹두를 식혀서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통 녹두 한 줌을 씻어서 물 2컵에 담가두세요.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을 걸러서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녹두의 좋은 성분이 밤새 물에 우러나온 겁니다. 녹두는 다시 죽이나 전을 만드는 데 쓰시면 되니 낭비가 없습니다. 아침에 위장이 약하신 분, 뭔가를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이 녹두물이 딱입니다. 물 한 잔으로 간편하게 해독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녹두 드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 더 좋습니다. 봄에는 녹두전으로, 겨울에 움츠렸던 몸에 활력을 주시고, 여름에는 녹두죽으로 체온을 식혀주시고, 가을과 겨울에는 녹두 생강차로 면역력을 챙기세요. 우리 식탁에서 사계절 내내 녹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른 통 녹두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되고, 불린 녹두는 한번 분량씩 나눠서 냉동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홍재민 어르신도 지금은 건강하게 녹두를 즐기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적정량의 녹두 마늘죽을 따뜻하게 드시고 계세요. 아내분이 끓여주시는 녹두죽이 이제는 진짜 보약이 되었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가실 때 통 녹두 한 봉지만 사오세요. 나머지는 차차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 하나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